해시태그 정약용의 명언 글을 읽는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잠시 멈칫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어쩌면 우리는 책을 읽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 헤드라인을 후고 점심시간엔 SNS 피드를 스크롤하고 저녁엔 유튜브 자막을 따라 읽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글을 읽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이 읽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콘텐츠는 쏟아지는데 깊이는 얕아집니다. 우리는 3분짜리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140자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피곤합니다.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 18세기 조선의 한 학자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정약용, 우리가 다산이라 부르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200년도 더 지난 이 문장이 왜 지금 다시 올립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읽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글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그리고 그 독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정약용, 다산. 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화려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긴 학자, 개역사상가. 하지만 이런 수식어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1762년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22살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천주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형들은 천주교 신자였고 그 역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1801년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39살의 나이였습니다. 유배. 그것은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서울에서 강진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학문의 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이 유배 기간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위대함은 단순히 많은 책을 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학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연구하고 다리 놓는 기술을 고민하고 백성들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개혁안을 썼습니다. 그는 글을 읽되 현실에서 답을 찾았고 이론을 세우되 실천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독서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였습니다. 18년의 유배 끝에 풀려났을 때 그의 나이는 57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또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85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올립니다. 글을 읽는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문장의 첫 부분, 글을 읽는다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의 독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행위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서재에 앉았습니다. 한 권의 책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하루 종일 그 문장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한 문장을 100번, 1000번 반복해 읽었고 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이것을 정독이라 불렀습니다. 바르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와 논쟁하고 문장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독의 시대를 삽니다. 많이 읽는 것이 미덕입니다. 1년에 100권 읽기, 한 달에 10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SNS에는 오늘의 책 사진이 올라오고 독서 앱은 우리가 몇 권을 읽었는지 통계를 냅니다. 빨리 읽는 기술도 배웁니다. 속독법, 요약, 독서법, 목차만 흘러보는 법. 심지어 어떤 앱들은 한 권의 책을 10분 요약본으로 제공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요.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렇게 읽어서 당신은 달라졌습니까? 다산이 말한 독서는 정보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바꾸는 수련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논어 한 권을 평생 읽었습니다. 10살에 읽고 20살에 또 읽고 40에 또 읽고 60에 또 읽었습니다. 같은 책인데 매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독자는 성장했고 실패했고 고통받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되 그 책에 끌려다니지 말고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워라. 옛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 말의 진실함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는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독서는 어떤 독서입니까? 우리는 책을 소비합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먹고 다음 것을 찾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체크하고 화제의 책을 사고 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읽은 100권의 책보다 제대로 읽은 한 권의 책이 우리를 더 깊이 바꿉니다. 정약용이 말한 독서는 바로 그런 독서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는 속도로 읽는 독서. 많이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 목표인 독서. 그렇다면 자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바로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약용에게 바로 선 사람이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 이익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옳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도 도리어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거짓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글을 읽지 않은 것만 못하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잘못된 독서는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지식을 무기로 남을 깎아내리고 학벌을 자랑하며 오만해지는 모습을요. 정약용이 생각한 독서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올곧은 사람이 되는 것. 그는 목민심서에서 관리의 청렴을 강조했고 흠음신서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바탕에는 바로 선 사람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모두가 이쪽으로 몰려갈 때, 나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독서에서 옵니다. 올바른 독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줍니다. 유혹을 뿌리칠 용기를 줍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그는 편지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편지들을 모은 책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는 독서를 거울을 보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고쳐야 할 태도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를 아는 능력.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 아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 앞에서 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올바른 독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정약용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의 시대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구하기 위해 며칠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소중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에는 수억 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백만 개의 강의가 있고 팟캐스트에는 수천 시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아침에는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점심에는 정반대 의견을 접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주장을 봅니다. 어제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 가짜뉴스가 되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 구시대적 발상이 됩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짧은 글로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 우리는 그 확신들 사이에서 표류합니다. 정약용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너무 많이 읽고 있지만 너무 얕게 읽고 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천 개의 의견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독서가 삶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이력서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을 저지르라고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이때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읽었던 책들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상들입니다. 당신이 세워둔 원칙들입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때 당신이 멈춰서서 정말 그럴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서가 준 힘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다산식 독서 태도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1년에 100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버리세요. 대신 한 권을 제대로 읽으세요. 그 책이 당신에게 무엇을 묻는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둘째, 읽은 것을 실천하세요. 책을 덮고 나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아무리 좋은 책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자. 오늘부터 화날 때 10가지 세고 말하자.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을 바꿉니다. 셋째,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책에 쓰인 것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내 경험과는 어떻게 다를까? 라고 질문하세요. 그렇게 당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가세요.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정보가 아무리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된 독서입니다. 잠시 당신의 지난 독서를 떠올려 보세요. 책을 읽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순간들. 감동받았지만 다음 날이면 잊어버렸던 문장들. 중요하다고 밑줄 쳤지만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던 책들.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독서의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활자를 눈으로 좇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을,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책은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똑바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만의 중심을, 당신만의 원칙을, 당신만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의문은 변화의 씨앗이니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바르게 서 있는가? 그는 18년 동안 한 번도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어진, 훨씬 더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독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취미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바꾸는 수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글을 읽는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문장의 무게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우리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바로 서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만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글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힘은 위험합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지만 그의 위대함은 책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평생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18년을 고립되어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매일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내일이면 오늘의 상식이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 사람의 가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힘,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사람의 평화. 정약용은 200년 전에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밤 책을 펼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책을 읽는가? 이 책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품고 읽는 한 권의 책이 그냥 읽는 100권의 책보다 당신을 더 깊이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모든 글이 당신을 조금씩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는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당부입니다.